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관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다른 대형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이 수급 구조가 변하고 있으면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럼 반도체에서 나오는 수급이 어디로 가냐라고 봤을 때에는 뭐 자동차가 되었건 조선이 되었건 원전이 되었건 대형 테마 위주의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반도체가 밀리면 당연히 증시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증시가 급락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금들이 증시 안에서 돌면서 나름대로 하단을 받쳐주려고 한다는 뜻으로도 저는 이해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의 예탁 잔고가 80조 원을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거는 즉슨 유동성이 매우 강하고 상승장이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인식이 되었으니까 무언가가 밀린다고 해서 우려가 커진다기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다른 기회를 찾으려는 그 참여자들의 생각이 입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이 조금 그렇게 몰리는 테마의 공통점은 에이펙이랑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에이펙이라고 하면 대북이나 뭐 관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단순하게 트럼프만이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표적인 기업들의 총수들도 많이 오고 생각보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접점이 많고 시장은 지금 그러한 포인트에 주목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반도체도 사실 여기에 우리가 접점을 꼽아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원전, 조선, 자동차 이런 테마들도 에이펙에서의 기대감이 좀 함께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0월 2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47% 상승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16% 하락, S&P 500은 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6% 하락, 사실상 제한적인 보합권 부근에서의 제한적인 변동성이 확인되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요인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실적 그리고 전망치에 따라 업종별 투심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 있다는 경계가 반영된 하루라고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어 본다면 코카콜라, 3M, GM과 같은 주요 기업들은 모두 웬만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어요. 더불어서 M7, 즉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AI의 성장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 실적 장세에 대해서는 우려보다 기대가 컸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이면서 시간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요인이라고 하면 K-팝 데몬 헌터스죠. 그런 킬링 컨텐츠가 많기는 많았지만 브라질과의 분쟁에 있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익률 하락의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영화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추후 좀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확인을 해볼 포인트기는 하겠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는 했어요. 시진핑과 만나서 많은 것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히 제가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말장난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환율, 실적, 관세와 같은 변수는 투심과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물론 트럼프의 발언 또한 환율, 관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트럼프의 발언은 항상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루가 지나고 바뀌는 게 제가 올해 초부터 강조를 드렸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무서워할 건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우려감을 반영했다기보다는 또 안 좋은 소리를 하려나 이에 대한 경계심리를 가지고 혼조세를 모인 거지 사실상 매도 물량이 엄청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관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다른 대형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이 수급 구조가 변하고 있으면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럼 반도체에서 나오는 수급이 어디로 가냐라고 봤을 때에는 뭐 자동차가 되었건 조선이 되었건 원전이 되었건 대형 테마 위주의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반도체가 밀리면 당연히 증시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증시가 급락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금들이 증시 안에서 돌면서 나름대로 하단을 받쳐주려고 한다는 뜻으로도 저는 이해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의 예탁 잔고가 80조 원을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거는 즉슨 유동성이 매우 강하고 상승장이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인식이 되었으니까 무언가가 밀린다고 해서 우려가 커진다기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다른 기회를 찾으려는 그 참여자들의 생각이 입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이 조금 그렇게 몰리는 테마의 공통점은 에이펙이랑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에이펙이라고 하면 대북이나 뭐 관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단순하게 트럼프만이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표적인 기업들의 총수들도 많이 오고 생각보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접점이 많고 시장은 지금 그러한 포인트에 주목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반도체도 사실 여기에 우리가 접점을 꼽아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원전, 조선, 자동차 이런 테마들도 에이펙에서의 기대감이 좀 함께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자로 반도체 고점론의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아하니 테크윙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며 주가가 급락한 거를 매우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래도 테스트 장비, 핸들러의 굉장한 강자가 급락세를 보이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테크윙의 고객사를 따져봤을 때 지금 첫 번째는 마이크론, 두 번째는 하이닉스, 세 번째는 삼성전자 이 세 가지 기업을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호실적을 기록했고 증설 또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테크윙과 마이크론의 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업황에 타격이 갈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어서는 삼성전자는 지금 누군가는 지키기 위한 누군가는 뺏기 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 테크윙의 매출 구조에 약간의 변화나 혹은 꼬인 게 좀 있어서 이런 이런 실적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업황에 대해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증설과 수요에 대해서 논할 게 아니라 테크윙의 매출 구조와 3사의 싸움이 어떻게 지속되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그죠? 그래서 테크윙의 분기 실적 하나를 보고 연도 실적도 아니에요. 분기 실적 하나를 보고 큰 틀의 업황을 분석하기엔 자료도 분석하고 확대 해석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반도체는 사실 물론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먹을 구간보다 우리가 먹은 구간이 많다고도 봐요. 먹을 구간이 먹은 구간보다 적다는 거겠죠. 한미, 리노공업, GST, PSK 등등 기업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는 있을 업종으로 저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T팜이 어제 한 10%가량의 음봉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간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더불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11% 수익권에서 절반 차익 실현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데이터가 꽤나 잘 나왔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에 어제 방송에서 우리의 다른 관점도 기다려볼 수 있겠다는 근거가 더 생긴 것 같다, 차분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생각하신 부분들보다 낙폭이 셌다고 하면은 놀랄 수밖에 없기야 하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은 다르기야 다릅니다. 일단 하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꼽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낙폭이 셌던 건 맞지만 절반 매도 후에 사실 큰 손실권으로 접어든 것도 아니었고 하락 이유를 꼽아본다고 하면 공매도를 제외하고는 전 솔직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12 물량에 대한 부담이 시가총액 2조 원 선에서는 원래 좀 있던 건 사실이긴 한데 이제 12 물량에 대한 부담도 그 규모를
봤을 때는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말 뭐 예기치 못한 우리의 평단을 확실하게 좀 위협할 만한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럴 거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건 긴급 방송을 키건.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선 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이러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데이터 발표로 주가 조정, 개선되는 기업 가치. 아마 급락을 보고 제목만 따로 바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데이터에 대한 냉혹한 평가라기보다는 단순 모멘텀 소멸로 인한 차익 실현으로 보이는데, 26년 1분기 고용량 데이터 확보 후 기술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어 점차 신약가치 재평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이 임상 2회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의 목표를 따져보면은 26년 초에 이상을 완료하면서 이제 기술 이전도 바로 본격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좀 제가 놀랐던 내용은 저희가 ST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2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왔고 3분기에는 이제 조금 부진하다가 4분기에 오히려 회복할 것 같다, 이 포인트가 있었는데, 오히려 4분기 매출이 3분기로 조금 이전될 수 있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일부 올리고 물량이 4분기에서 3분기로 당겨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확인이 되고 있네요. 제2 올리고동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이 2회 이상 구두 발표에 대해서는,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상 반응으로 인한 투약 중단 사례가 없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상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던 거고, 이상에서는 이 신약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할 건데, 결국은 그러한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점에서 일단 우리가 크게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뭐 시장이 어떻든 수급이 어떻든 변수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지금 ST팜을 우리가 어제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3대 종목을 이렇게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10월 2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 증시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번 실적 장세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관점은 전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발 영향. 이제 분명하게 관세는 지금 반려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도 수요가 죽지 않는다거나 계속해서 수출량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관세발 영향을 잘 타개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타개하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 사실 환율에 대해 따져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물가 부담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내수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피를 보는 종목들도 있기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환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출량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경향들이 있죠. 일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야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시장에서 숫자가 잘 찍히는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 2가지 관점이 저는 좀 중요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